예, 반갑습니다.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 해몽 분석사가 되면은 좋은 점 5탄으로서 오늘은 특수 기능 가운데 스텔스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질문하십시오. 선생님, 꿈하고 스텔스 기능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스텔스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 그 비행기 중에서 보면은 스텔스기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냐면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거든요. 예. 레이더망에 포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을 공격할 때 엄청 좋죠. 오. 왜냐하면은 일반 옛날에는 비행기가 이렇게 오면은 그 방공포로서 이렇게 비행기를 격추시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요즘 빠른 비행기는 음속, 그러니까 음속이라는 것은 1초에 340m를 날아가는 것을 그 소리의 속도거든요. 네. 소리의 속도인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빠른 비행기를, 그리고 아무리 빨라도 눈에 보이면 어떻습니까? 격추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격추를 하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요즘은 비행기뿐 아니고 군함도 미국에서는 스텔스 그 구축함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안 보여요. 그 레이더망이 뭐 새같이 이렇게 작은 뭐 어선같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구분하기 힘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이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남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네네. 자기 눈에만 보이기 때문에 스텔스기를 타고 가는 비행기 조종사는 자기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꿈도 자신만 알고 있지 다른 사람은 전혀 눈치를 못 채기 때문에 이거는 스텔스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본인만의 꿈이기 때문에 스텔스 기능이다. 그런 비교를 되셨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요, 선생님, 네. 일반 정보와 꿈 정보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반 정보는 우리는 TV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유튜브 안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주로 정보를 하고 있죠. 그렇죠. 또 뭐 학생 같으면 교과서를 한다든지 일반적인 독서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정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책이라든지 교과서 정보는 조금 당장 정보보다는 조금 미래를 위한 정보가 많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일반 정보가 주로 보면은 그날 일어나는 정보 있죠. 네네. 무슨 사건이라든지 신문 같은데 주로 TV는 그날 일어나는 요즘 같은 뭐 코로나가 뭐 몇 명 발병을 해서 몇 명 사망을 했다. 안 그래도 세계 정보는 또 어떻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꿈은 그것이 아니고요. 네네. 자기의 개인 맞춤식 정보이기 때문에 남이 알지 못하고 이런 게 정보가 있었을 때는 괜찮은 정보로서는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뭐 각종 매매라든지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구태여 뭐꼭 어떤 경제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있죠. 네네. 상대의 마음을 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모든 정보가 종합되어 있으면서도 네. 현실 정보보다는 현실을 근거를 둔 미래 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 정보하고 꿈 정보하고는 조금 있지, 상대방이 모르도록 내가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상대가 모르는 것을 나만의 정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예, 물론 예. 남의 꿈도 응용을 할 수도 있지만 예.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 예, 이렇게 이제 꿈을 자주 꾸는 사람도 있고, 예, 꿈이 없는 분도 없잖아. 어쩌다가 한 분씩 계신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 일반 정보만 가지고 살지만은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정보가 더 무궁무진하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꿈은 무엇 때문에 예. 그렇게 꾸어지지요? 꿈을 꾼다는 것은 자기가 우리가 발효 한 가지죠. 우리 김치 담그면 있죠. 네네. 김치 담그면 숙성해가 먹는 숙성해가 먹는 이유는 뭡니까? 배추 같은 게 이렇게 보면 좀 약간 잎이 약하잖아요. 네네. 약하기 때문에 그 속에 감추어진 영양분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그 소금이라든지 고춧가루라든지 마늘이라든지 넣어가지고 속에 있는 숙성을 해서 효소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장 담그는 원리 한 가지죠.
아. 그래서 우리는 그 정보를 모를 때는 이제 꿈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그 남에게 그 정보를 잘 이야기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술 한 잔 먹여 놓으면 그 사람이 속에 거 드러나야 안 나요. 나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비록 생각을 백날 한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을 하루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수도 없이 하잖아요. 네네. 수도 없이 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내가 주류를 이루는 그 생각이 어느 방향을 가는지 모르잖아요. 예예.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내가 장차 뭐 무슨 재테크라든 이런 걸 할 때 내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을 하는 게 훨씬 좋고 이럴 때 길몽을 꿀 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성사가 훨씬 낫죠.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꿈을 꾸셨는데도 예. 이렇게 모두 생각이 나지 않는 거는 왜 그러죠? 본인은 뭐 작년에 했던 일 생각납니까? 안 나죠. 안 나는 건 마찬가지로 안 나는 기보다는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예, 것도 관심을 덜 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화 같은 거 보면 있죠. 네네. 한 번만에 그거 다 알 수 없죠. 네네. 어떤 사람들은 뭐 명작 같으면 10번, 20번 본 사람도 있다 하대요. 네네. 그리고 특히 뭐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 같으면 영어 화면 있잖아요. 예예. 외국 화면을 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자주 본대요. 네네. 자주 보기 때문에 이것이 갖다가 이제 처음에는 말이 안 들리다가 나중에 들린답니다. 예예. 마찬가지로 꿈은 이렇게 이것도 영화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통역도 없이 그냥 휙 지나가는 거잖아요. 예예. 그리고 우리가 그 차를 타고 세계 달릴 때 가로수길 뭐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달 뒤에 그 가로수길 몇 개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르잖아요. 예예. 모르듯이 특히 꿈은 압축돼 갖고잖아요. 예, 압축돼 갖고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꿈을 꾸고도 생각이 이렇게 딱 생각하다가도 일어나면 잃어버리는 거는 그런 현상이다. 우리는 그 아침에 예, 예. 안개 끼지 않습니까? 네네. 햇빛 올라오면 어때요? 날아가 버리잖아요. 예예. 마찬가지로요. 그것이 우리가 그 실질적인 경험을 한 것이 아니고요. 꿈속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되게 선명한 꿈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가 안 그래도 이렇게 꿈을 꾸고도 잃어버렸다는 사람도 있고 예. 꿈을 잘 안 꾸는 사람도 있다 하고 예. 또 꿈을 잘 꾸는데도 풀이를 할 줄을 몰라가 예, 그렇죠. 이렇게 꿈 전문 그 심리 상담사 기관이 그리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이렇게 정보가 좀 늦은 분들은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신다는 걸 잘 모르는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꿈이 있잖아요. 예. 짧게 꾼 내용하고 예. 긴 내용하고 어느 것이 더 정확한가요? 그거는 사람이 틀리는데 제가 이 많은 사람들이 꿈을 한 3만 번 정도 이렇게 해몽을 해보니까 네네. 어떤 사람은 아주 짧게 있죠. 네. 짧게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저에게 한 10개씩 물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의 꿈이 그 사람의 10개 꿈을 합하는 것보다 더 긴 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걸리와 양주의 차이라고 보면 어때요? 막걸리는 그 잘 안 깨고 양주는 금방 취하고 금방 하잖아요. 그렇죠. 꿈이 짧은 사람들은 대강 보면 성격이 있잖아요. 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급한 사람들은 짧게 이렇게 꿈을 꾸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꿈을 굉장히 길게 꾸는 사람 있죠. 네네.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어.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이 예예. 꿈을 좀 길게 꾸는 경향이 많죠. 그런 경우는 주로 뭐 성격에 따라 틀리는데 예예. O형의 사람들은 대강 꿈을 보면 좀 짧게 잘 꾸고요. A형 사람들은 좀 길게 꾸는 뭐 그런 성향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예예. 주로 이것은 성격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꿈을 보고도 예. 긴 꿈인가 짧은 꿈인가를 보고도 심리를 파악을 하시네요. 예?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거는 있잖아요. 예. 꿈에서 이렇게 사람도 나오지만 동물, 식물, 이렇게 사물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오는데 구별이 되는가요? 그렇죠. 우리가 그 꿈속에서 사람도 나오고 사물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식물도 나오는 게 있죠. 네네. 사람이 주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사람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주위에 보면은 뭐 자기 아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예예. 낯선 사람도 물론 있지만
아는 사람의 어떤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평소에 자기하고 연관되는 성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주로 아버지 같으면 재물이고 엄마 같으면 문서라고 하지만 네네. 일반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옆집 사람이라든지 친구, 이웃을 보면은 그 성격은 무슨 내가 부동산을 만약에 사러 가는데 네네. 어떤 옛날에 친하게 지낸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나오가 있다면 그런 부동산을 사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고요. 네. 항상 내게 거짓말이나 속이고 이렇게 한 사람 있잖아요. 예예. 그런 경우에 부동산을 속일 수가 있잖아요. 네네. 임시는 속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내가 보면 속임을 당하는 뭐 개발이 된다 했는데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성격을 이렇게 보는 것이 좋고요. 네네. 그 다음에 동물꿈 있잖아요. 네네. 동물꿈 같은 경우는 가축꿈이냐 안 그러면 산에 있는 동물이냐에 따라 틀립니다. 가축꿈 같으면 개 같으면 집을 지킨다든지 이런 좀 생각을 좀 하기가 쉬운데요. 예예. 그 다음에 그 뭐 맹수들 뭐 호랑이라든지 뭐 늑대라든지 다른 곰이라든지 나오잖아요. 예예. 그럼 그 사람 그 동물들이 나에게 비춰지는 모습 있잖아요. 예예. 뭐 호랑이인데도 아주 이쁘게 보였다든지 곰인데도 날쌔게 보였다든지 그것은 예. 그 어떤 행동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되고요. 네네. 식물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예예. 그 과일이냐 일반 식물이냐에 따라 틀립니다. 예예. 과일 같으면은 뭐 복숭아 같으면 수명이라든지 뭐 좀 복스럽게 보이잖아요. 예예. 복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예. 그다음 나무가 이렇게 보면은 평소에 나무의 서임새가 있습니다. 예예. 뭐 예를 들어 대추나무 같으면 이거를 뭐 건강이라도 내가 건강에 관계되는 좀 질병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것을 달여 먹으면 좋다든지 안 그러면은 또 이렇게 가시 같은 나무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를 만약에 봤을 때는 내가 어떤 오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가 소개해주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물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뭐 가정의 가구라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나타날 때는 평소에 자기가 연관을 지어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있죠. 예예. 내가 뭐 책상 앞에 앉아가 있었다든지 했을 때는 예예. 공부를 하는 게 좋다든지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편적인 해석으로 이것다 저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네네. 대강 보면 사람은 주로 보면은 그 사람과 평소의 관계 동물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보면은 가축이라든지 이렇게 구분해야 되고 식물이라는 것은 이것은 또 식물의 서임새 또 사물이라는 것은 내하고 평소에 어떤 생각의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막연하게 뭐 우리는 말을 타면 좋다든지 무조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기 상황에 따라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듣는 저도 진짜 심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종합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성품, 이렇게 식물까지도 동물까지도 사람 성품까지도 다 하나하나를 그리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푸시니까 대처가 그렇게 바로바로 나오시는군요. 하여튼 간에 감사하게 잘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그 특수 기능으로서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